안녕하세요.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릎이나 허리 관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신가요?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10분 중에 무려 6분이나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관절염을 그냥 두면 나중에는 휠체어 신세까지 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무려 40%가 5년 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병이죠. 오늘은 이렇게 무서운 관절염을 그냥 두면 어떤 충격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꼭 알려드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등푸른 생선이 어떻게 우리 관절 통증을 줄여주고 건강하게 지켜주는지 과학적인 이유와 함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퇴행성 관절염. 그냥 두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갑자기 우리 몸을 확 망가뜨리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서서히 무너지는 우리 삶처럼 조금씩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만들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관절염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 주변의 안타까운 사례 5가지. 경기도에 사시는 75세 이 할머니 이야기예요. 이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무릎이 조금 아플 때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대요.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버려서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다고 해요. 2023년 MBC 건강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술을 받고도 계단 오르기가 여전히 힘들고 조금만 더 일찍 관리할 걸 평생 후회하고 있다고요. 정말 안타깝죠? 대구에 사시는 68세 김 할아버지께서는 관절염을 그냥 두셨더니 무릎이 심하게 휘어져서 다리가 조자 모양으로 변형되셨대요. 그러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시는 바람에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고 결국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생활하셔야만 했다고 합니다. 대한골절학회 사례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이제는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무섭고 두렵다고 하셨대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박모 씨 이야기예요. 박 선생님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지셨대요. 친구분들도 못 만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못하게 되시면서 점점 마음이 울적해지셨고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친구들 만나러 가고 싶은데 아픈 다리 때문에 나가는 게 너무 부끄러워졌다고 하셨대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넘어질 위험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넘어지는 사고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에서 5위나 차지할 만큼 아주 위험하답니다. 이건 2024년 자료입니다. 경북에 사시는 80세 최할머니께서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거의 못하시게 되면서 다리 근육이 심하게 약해지셨대요. 결국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서 척추측만증이라는 허리병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대한재활의학회 사례를 보면 할머니께서 무릎에 허리까지 아파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소연하셨대요. 2. 퇴행성 관절염.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 사례들을 보니까 관절염이 단순하게 아프다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기능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관절염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단계별로 어떻게 나빠질까요?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초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서 삐걱 소리가 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좀 뻣뻣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때 그냥 두시면 연골 두께가 1년에 0.2mm씩 닳는다고 합니다. 이건 MRI로 확인할 수 있어요. 3년에서 5년 정도 중기부터는 쉬어도 통증이 계속되고 관절이 붓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 방치하면 관절 사이 간격이 50%나 좁아져서 걸을 때마다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답니다. 보통 5년 이상 말기에는 관절 연골이 완전히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 거의 필수적이고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돈 문제도 만만치 않답니다. 2024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관절염 환자 한 분이 1년 동안 병원 진료비로 쓰는 돈이 평균 320만 원이나 된다고 해요. 만약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게 되면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돈이 무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들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인 부담도 정말 크겠죠? 그러니까 관절염은 아플 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혹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언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가장 중요하답니다. 3. 그렇다면 등푸른 생선이 관절염에 왜 그렇게 좋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 관절 건강을 지켜줄 구세주, 등푸른 생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어나 꽁치, 연어처럼 등 쪽이 푸른 생선들에 들어있는 오메가3라는 좋은 지방 성분이 우리 관절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답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어떻게 작용할까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중에서도 DPA와 DHA라는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특히 연골을 파괴하는 TMP-13분이라는 효소의 활동을 40%나 줄여준다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2023년 연구 결과도 있어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임상 실험에서는 일주일에 3번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은 분들이 관절 통증 강도가 35%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플 때마다 먹는 진통제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겠죠. 연골을 다시 만드는 데 도움을 줘요. 등푸른 생선, 특히 껍질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콜라겐은 우리 몸의 연골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랍니다.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실험한 결과 6개월 동안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은 분들의 무릎 연골 두께가 0.3mm나 증가했다는 놀라운 보고도 있어요. 비타민 D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줘요. 등푸른 생선에는 우리 뼈 건강과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도 아주 풍부하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하면 관절 주변 근육들이 튼튼해져서 관절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고 넘어지는 사고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고등어 100g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70%나 채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생선을 드실 때 나오는 기름 있죠? 그 기름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 기름에 오메가3가 가장 많이 들어있답니다. 4. 어르신 입맛에 딱. 등푸른 생선 레시피 4가지. 이제 등푸른 생선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관절 건강에 가장 좋게 그리고 맛있고 쉽게 드실 수 있는지 레시피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0분이면 뚝딱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들이랍니다. 전자레인지로 뚝딱. 고등어 김치찜. 재료: 고등어 1마리, 잘 익은 김치 200g, 부드러운 두부 약간. 만드는 법: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김치를 깔고 손질한 고등어를 올린 뒤 두부도 함께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8분 정도 돌려주세요. 냄비 설거지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맛있는 고등어 김치찜을 즐길 수 있답니다. 압력솥으로 뼈까지 부드럽게 꽁치 간장 조림. 재료: 꽁치 2마리, 간장 4큰술, 생강 약간. 만드는 법: 압력솥에 손질한 꽁치와 간장, 생강을 넣고 물을 조금 부은 다음 추가 올라온 후 15분 정도 끓여주세요. 압력솥을 이용하면 꽁치뼈까지 아주 부드러워져서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5분 만에 완성하는 연어 시금치 된장국. 재료: 연어 150g, 먹기 좋게 썬 것, 시금치 약간, 된장. 만드는 법: 끓는 된장 국물에 연어를 넣고 3분 정도 끓인 후 마지막에 시금치를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만 살짝 더 끓이면 끝. 관절과 뼈에 좋은 연어와 시금치를 함께 드실 수 있답니다. 냄비 없이 프라이팬으로 만드는 고등어 무조림. 재료: 고등어 1마리, 무 4분의 1개. 만드는 법: 깊이가 있는 프라이팬에 납작하게 썬 물을 깔고 손질한 고등어를 올린 뒤 간장 양념과 물 1컵을 붓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냄비 없이도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을 만들 수 있답니다. 혹시 생선 비린내 때문에 등푸른 생선 드시는 게 꺼려지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손질한 생선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우유에 10분 정도 담가두었다가 요리하면 비린내가 훨씬 줄어든답니다. 5. 등푸른 생선 섭취 후 기대할 수 있는 변화. 등푸른 생선을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 특히 관절에 어떤 좋은 변화들이 생길까요? 연구 결과들과 실제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단계별로 이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2주 정도 드시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20% 정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답니다. 1개월 정도 드시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느껴지던 통증이 30% 정도 줄어들고 걸음걸이 속도도 15% 정도 빨라질 수 있어요. 3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우리 몸의 연골이 얼마나 손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CTX2라는 수치가 40%나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드시면 미국 관절염 재단 발표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은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5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관절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겠죠. 실제로 이런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이 할머니께서는 고등어찜을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먹었더니 3개월 만에 통증이 많이 줄어서 다시 산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등푸른 생선과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같이 먹으면 관절 통증 감소 효과가 2배나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답니다. 6. 등푸른 생선과 함께하면 더 좋은 관절 관리 팁. 물론 등푸른 생선처럼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몇 가지 습관을 더해주시면 관절 건강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답니다. 간단하고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몸에 부담 없는 저강도 운동.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채로 쭉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하루에 3세트씩 한 번에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관절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수중 걷기, 수영장 같은 곳에서 물속을 걷는 운동은 관절에 가는 부담을 70%나 줄여주면서 근육을 키우는데 아주 좋답니다. 일주일에 2번, 50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필요하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세요. 관절 보호대 착용. 무릎이나 손목처럼 아픈 관절에 보호대를 착용하시면 관절을 지지해줘서 통증도 줄고 넘어질 위험도 40%나 낮출 수 있어요. 지팡이 사용. 걸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면 아픈 다리에 가는 체중 부담을 30% 정도 줄여줄 수 있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줘요. 가까운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무료 관절 체조 수업. 전국에 있는 200개소 이상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관절 체조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답니다. 한방 물리치료 혜택.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관을 통해 한 달에 2번 정도 한방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이용해보세요. 이건 꼭 주의하세요. 과도한 마사지는 피하세요. 아픈 관절 부위를 너무 세게 마사지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정도가 좋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부담이 더해진다고 해요. 건강한 식단과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관절 건강에 아주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쉽지만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충분히 잘 관리하면 통증을 줄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식탁에 맛있는 등푸른 생선을 더 자주 올리시고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꾸준히 해보세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관절을 튼튼하게 지켜줄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무병장수 건강 레시피의 새로운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 어르신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께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아니 그 후까지도 건강하게 두 발로 힘차게 걸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